이 관찰과 지각의 개요입니다. 이 민간조사원들, 즉 탐정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비판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가 목격한 것에 관하여 이 정확하게 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로 이 목격자의 발견 능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지금껏 지각해 왔다고 믿는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각하는 것을 말해주는 데 곤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의미하는 것을 모두 다르게 바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마다 이 본인의 학식이죠. 학식과 이 상황에 따라서 지각한 것을 이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학식과 이 상황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지각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이 목격자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이 진술은 너무나 많은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관찰자로서 이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지만은 실제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의 색깔, 코의 모양, 신장, 의복의 색, 이 의복의 모양 같은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들을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관찰자가 그가 본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경우에 바로 사건이나 사건의 어느 부분을 지각했을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 때보다 그 관찰자는 좀 더 자세한 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간조사원으로서 이 목격자를 찾아내서 질문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대개의 목격자들은 그들 고유의 이 불완전한 이 방법으로 관찰한 것을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바로 목격자의 시각적인 능력과 그들이 말한 것의 그 이면에 있는 의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찾아내어서 바로 그들이 이 민간조사원들에게 말한 것에 따라서 바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격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이 목격자가 제공해야 하는 이 정보를 생각해 볼 경우에 그 목격자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이 목격자가 존재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하나나 또는 더 많은 이 감각, 바로 이 감각이란 바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하나 또는 더 많은 감각으로 지각된 특별한 사실을 알기 위하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격자들이 어느 장소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바로 200배나 떨어진 숲 쪽을 망원경으로 보다가 어떤 범법 사실을 목격한 경우, 또 잠겨진 문 안에서 금이 간 곳을 통하여 이 마리화나 연기의 냄새를 맡았을 경우, 얇은 벽 너머에서 강도 행위를 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경우, 시내 저쪽 몇 마일 밖에서 전화하는 어떤 사람이 말한 추잡한 내용을 들었을 경우, 축축하거나 차가운 어떤 것을 만졌을 경우, 쓴맛을 느꼈을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목격자는 본인이 지각했었다고 기대되는 것을 이 의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는 지각했다고 가정되는 사건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오랜 친구와 같은 방에 있었을 경우 그 친구가 바라보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관찰하고 있었던 어떤 다른 현상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격자는 그가 정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사건 현장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해 있었다는 것, 또 어떤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 이 발생한 사건을 그가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믿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장한 어떤 강도가 범죄를 범하는 상황을 목격을 한 목격자입니다. 이 강도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이 권총을 겨누는 것을 실제로 목격했을지도 모르나 바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친구들끼리 친하게 놀고 있는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각에 대한 요소입니다. 목격자는 지각하는 능력에 대하여 많은 요소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요소는 외부적 요소하고 바로 내부적 요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적 요소로서는 바로 멀고도 가까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어떤 현상들, 긴장과 크기, 대조, 반복, 움직임, 유사성, 그리고 소리나 냄새 같은 이런 것들이 외부적 요소가 될 거고요. 이 내부적 요소는 바로 목격자에 대한 개인적 어떤 특징 같은 것들, 정서적, 심리적인 고려들, 경험과 교육, 선입견 또는 편견, 그리고 관점, 색깔에 영향을 받는 분위기, 그리고 기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내부적 요소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외부적 요소로서 이 멀고도 가까움입니다. 목격자가 대상이나 어떤 사건하고 가까우면은 가까울수록 대상이나 사건을 향해 목격자가 주의를 기울인 어떤 것을 지적하기가 더욱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일보다는 가까이에서 발생한 일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조명, 다양한 기상 조건들, 소리들과 같은 지각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입니다. 먼저 조명이죠. 이 조명은 바로 다양한 조명 상태 하에서 이 눈은 다르게 기능을 하고 또 색깔도 다른 종류의 빛이나 색깔에서는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야맹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인위적인 조명 시설은 그림자를 만들 것이고 이러한 그림자들은 본인이 느낄 정도로 개인의 지각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상 조건입니다. 비나 눈 그리고 안개가 개인의 지각 능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 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소리입니다. 이 잡음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지각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크고 특이한 잡음은 목격자의 주의력을 그가 보고 있었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그를 분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리가 설명되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지는 사건들도 있고, 또 특이한 소리 때문에 즐거울 수도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긴장과 크기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크게 들리고 또 더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주변에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강렬하게 관찰자의 주의를 요할 것입니다. 대조입니다. 보통과 다르고 특이한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주의를 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있는 골프 선수는 골프장에 있는 턱시도를 입은 장의사만큼 주의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 아래에서 한 번 이상 나타난 이 사람이나 물건은 한 번 나타난 사람이나 물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주의를 요할 것입니다. 이 요소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릿너릿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착지에 빨리 도착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주의를 훨씬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제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이지 않는 대상은 마치 위치한 장소를 소유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대조적인 대상과 함께 조화를 이룰 것인데, 움직이는 대상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시내 거리를 달리고 있는 사람은 걷고 있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관심을 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성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 또 자기와 관련된 유사한 이 모양이나 상황들을 다른 상황보다도 더 잘 기억해 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를 잃은 한 목격자가 치아를 잃은 한 용의자를 목격했을 때 그 목격자는 그 치아를 가장 뚜렷한 특징으로 바로 특징 지을 수가 있고, 나중에 그 특징을 쉽게 기억을 해낼 것입니다. 소리입니다. 이 지각의 크기는 소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시에 소리를 치고 있는 한 공격자는 조용히 있는 공격자보다는 더 놀랍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더 크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크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고 있다면 더욱 많게 보일 것입니다. 기상이나 다른 기후 조건에 따라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리는 바로 잘못 측정될 수도 있고, 그 방향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냄새입니다. 냄새를 감정하려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상하게도 모순이 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래의 냄새 자체가 명확하지 않는 냄새를 노출시켰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경험한 냄새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려주기 전까지 그 이름을 대지 못합니다. 냄새를 감정하는 데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후각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올바른 어휘를 찾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 목격자에 대한 개인적 특징들입니다. 사람들의 이 지각 능력은 신체 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시각은 가장 건전한 상태에 의존하는 감각입니다.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듣고 있는 이 소리를 지각하는 이 능력이 분산된 소리에 의해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맛이나 감촉 그리고 냄새들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민함과 지각력에 관한 개인의 이 능력은 바로 질문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정 렌즈를 착용했는지,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졌는지, 색을 지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깊이를 지각하는 데 어려움은 있는지, 억양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서적이고도 심리적인 고려입니다. 긴장감 속이나 안락한 상태 속에 있을 때는 바로 능력을 완전히 통제를 하였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감각은 신체 기능의 증가된 흥분 상태에 따라서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다른 감각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권총을 들이대는 것 같은 단일 사건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폭하고 이 공격적인 이 공격자는 그가 실제 키보다 더 크고 몸집도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들은 25명처럼 많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섹스와 배고픔 그리고 안락함에 관한 개인적 충동은 목격자의 지각력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적 관점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목격자의 지적이 달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맛을 전혀 기억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 배가 아주 고픈 사람은 정확하게도 그것들을 회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바로 관찰한 경험에 대한 목격자의 상황 설명입니다. 바로 이 교육을 통해서 관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각한 것을 기억하고 또 관찰하고 인상을 전달함에 있어서 용이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경험이나 훈련이 아주 부족한 이 목격자의 상황 설명은 의미 있는 상징과 표현으로 본 것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또 언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입견 또는 편견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감정이죠. 어떤 물건을 보고 싶다는 감정, 또 어떤 물건을 보기 싫다는 감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 쏟는 관심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격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자로서 바로 이 민간조사원의 역할에 있어서 바로 민간조사원들의 임무입니다. 이거는 선입견적인 태도, 이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실제로 일어난 것을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바로 목격자의 능력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점입니다.
목격자의 관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유리한 입장에서 보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관찰할 수가 있었을까? 어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료들이 실제로 부족하여 때로는 그들이 본 것과는 다소 다르게 일어났다고 믿는 것으로 그 차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시간과 다른 경험을 통하여 바로 사물을 보고 해석 과정을 다르게 하여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를 전달하는 그들 고유의 방법을 이용하면서 다르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죠. 민간조사원의 임무는 이러한 자료들을 정확하고 통합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색깔에 영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색깔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 파란색은 평화와 동의를 뜻합니다. 어두운 파란색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가 또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의 바로 상징으로서 파란색을 널리 쓰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현대성, 성취감, 미래를 의미하고요. 빨간색은 권력, 승리의 촉구, 생생함을 나타냅니다. 또 초록색, 빨간색은 힘, 확실성, 청렴, 결백을 상징하고 이 녹청색은 안전이나 자기 존중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억이죠. 슬픈 감정이 있는 사람은 더욱 정확하고 생생하게 그들의 슬픈 경험을 회상을 합니다. 행복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경험을 더욱 많이 회상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일 경우에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경험한 그때와 비슷한 감정에서 경험을 다시 설명한다면 아마도 좀 더 나은 회상을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으로 이 목격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바로 그 기분과 기억 모두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지각에 대한 요소 중에서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묘사에 관해서 간단하지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표준 형식이 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개인을 기술해 보라고 바로 목격자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과정은 바로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 뚜렷한 바로 어떤 것을 먼저 묘사를 해보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목격자가 아는 어떤 사람과의 그 유사성을 회상해 보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비슷한 대상을 알아내도록 하는 목격자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묘사로서 바로 유사한 모습을 회상을 하고 난 후에 이 그림에서 주어진 개요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자세한 기술을 얻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사람에 대한 묘사로서는 성명, 별명, 가명, 그 다음 성별, 남녀가 되겠죠. 그 다음 인종, 국적, 연령, 신장, 체중,
머리의 모양, 머리의 색깔, 머리의 길이, 그 다음 눈 또는 피부색, 다른 어떤 모습이나 또는 장식품 있는가 여부, 그 다음 안경을 쓰고 있는지, 보석류는 착용하고 있는지, 입은 옷, 개인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에 대한 묘사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묘사로서 알 수 있다면은 성명, 별명, 알 수 있다면 가명도 기재가 돼야 되고요. 성별, 할 수 있다면은 인종과 국적입니다. 백인은 W로, 흑인은 N, 동양인은 O 등으로 바로 잘못 이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 인종의 철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오해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연령, 알 수 있다면 근접한 나이와 집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적습니다. 또 생년월일이 이용할 가치가 있다면 기재를 해야 되겠죠. 신장입니다. 가능한 정확한 신장을 적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대개 바로 신장을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중입니다. 이 체중과 신장의 비율이죠. 이것은 대부분 신체의 모양을 결정을 해주는 거고 여성들도 비슷하게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략의 체중과 바로 더불어서 홀쭉하다, 뚱뚱하다 또는 보통이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나 머리 모양, 색깔, 길이, 그 다음 머리숱이 있는지 없는지도 기재를 하면 되고요. 눈은 만약 동양인의 모양과 다르거나 어떤 다른 특이한 특징이 있다면 색깔과 모양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피부색이죠. 자, 색깔과 모양, 주근깨, 마마 자국, 여드름, 모반, 부스럼, 햇볕에 걸린 자국이나 탄 자국들, 피부 이식 자국 등과 같은 다른 특징들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모습과 장식품도 기재를 합니다. 얼굴 모양과 짧은 구렛나루, 특이한 모습이나 얼굴의 모양새, 상처나 또는 흉터, 어떤 표식 또는 문신 등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신체상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특이한 특성을 포함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착용하고 있다면 안경이나 보석류도 기재가 돼야 됩니다. 이 안경을 위장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바로 그에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하는 부속물일 수도 있습니다. 안경에 대한 특이한 특성들, 너무 두껍구나, 많이 달아서 나타낸 모양새 같은 것들도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은 옷이죠. 요거는 다음의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훑어보면 되겠습니다. 모자, 셔츠, 그 다음 넥타이, 재킷, 그 다음에 코트, 여성 같으면 드레스, 바지, 그 다음에 신발, 양말 같은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해서 쭉 훑어서 바로 기억을 하고 관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입은 옷이죠. 모양, 색상, 옷감의 질을 입증할 만한 특성을 기재를 합니다. 모자도 이것도 그냥 모자가 아니라 중절모인지 챙이 있는 모자인지 베레모인지 재봉에 착용하는 모자인지 헬멧인지 스카프인지를 기재를 하면 됩니다. 셔츠도 색상이나 모양, 옷감의 재질 등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트 바지 드레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옷감 재질, 모양, 색상을 기재를 하면 되고요. 스웨터나 다른 윗도리도 꽤 특이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신발도 알 수가 있다면은 신발 모양, 색상도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특징들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어떠한 것도 그와 기재되어야 하는 어떤 사람을 구별해 주는데 어느 장애, 억양 또는 특이한 전체적인 음성의 질, 말씨 등과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나중에 그의 신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개인에 대한 어떤 다른 관찰사항도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움직임이나 버릇 같은 것들이죠. 몸을 비비 꼬거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얼굴을 거칠거리거나 손가락을 뚝뚝 소리를 내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치아로 특이한 소리를 내는 것 등 또 몸의 어떤 부분이나 옷을 뜯거나 하는 바로 버릇 같은 것들입니다. 자, 문제풀이입니다. 민간조사원이 가져야 할 가장 비판적인 요인은 가. 목격자의 발견 능력, 나. 서류 작성, 다. 미행, 라. 과학조사. 정답은 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목격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목격자의 발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정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목격자의 기본 요소로서 보기 어려운 것은 가. 목격자가 존재해 있어야 된다. 목격자는 그가 지각했다고 기대되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다. 목격자는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사건 현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라. 목격자는 반드시 사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은 라가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학식과 상황에 따라서 지각과 인식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건 현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각에 대한 요소 중 외부적 요소가 아닌 것은 자, 가. 멀고도 가까움, 나. 다른 조명, 다. 관점, 라. 움직임입니다. 정답은 바로 답은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바로 내부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입니다. 이 목격자의 기본 조건은 첫째, 목격자는 존재해 있어야 된다. 또 목격자는 그가 지각했다고 기대되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목격자는 그가 증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시의 사건 현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야 한다. 지각에 대한 요소죠. 목격자가 지각하는 능력에 대하여 많은 요소가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외부적 요소로서는 멀고도 가까움, 지각에 영향을 주는 현상들, 긴장과 크기, 대조, 반복, 움직임, 유사성, 소리, 냄새와 같은 것들입니다. 예, 내부적 요소입니다. 내부적 요소는 목격자에 대한 개인적 특징들, 정서적이고도 심리적인 고려, 경험과 교육, 선입견 또는 편견, 색깔에 영향을 받는 분위기, 그 다음에 관점, 그리고 기억들이 바로 내부적 요소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묘사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묘사에 관해서 간단하지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표준 양식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